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4대 거래소 종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거래소, 국내 4대 거래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4대 거래소라고 하는데 이거 5대 거래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내는 사실 5대 거래소, 트래블을 통과를 한 거래소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4대 거래소라는 표현을 아직까지 쓰고 있고 5대 거래소라면 여기에다 플러스 이제 고팍스 거래소가 해당이 되겠는데 고팍스 거래소는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고팍스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시켰는데 바로 그 이유는 전북은행이라는 것 요게 조금 걸려요. 조금 걸린다는 게 뭐 지역 감정, 지역 차별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은행 자체에서 조금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 나머지 4가지 취급 은행보다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잘 쓰지 않는 거래소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요번에 4대 거래소로 통칭을 하고 제가 이 4대 거래소는 모두 쓰면서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까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평점 3.7로 다운로드에서 500만 이상이라는 게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빗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평점 3.1로 500만 이상 다운로드했고 리뷰 2.63만 개 그리고 이 리뷰 3.1만 개 해가지고 확실히 업비트가 좀 더 높다라는 거, 우세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인원 순위가 되는데 100만 이상 다운로드에 2.8점으로 평점은 조금 낮은 편이고 9.84천 개 해가지고 리뷰 역시 숫자도 조금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빗입니다. 코빗은 아무래도 다운로드 횟수는 조금 더 부족해요. 코인원보단. 하지만 리뷰 자체는 전체적으로 리뷰가 좀 올라가 있고 여기 보시면 마동석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광고도 좀 하셨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래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거래소가 인기가 많은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2대 거래소라고 하면은 빗썸과 업비트를 또 꼽을 수 있겠고 요즘에는 광고를 전체 다 해요. 스타트를 끄는 광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빗이 아마 스타트를 끄는 광고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후발주자로 업비트, 그 다음에 코인원, 뭐 빗썸 뭐 등등이 이제 그 광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광고, 그 다음에 뭐 버스 광고 이런 거에다 보면은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탑 거래소 해가지고 코인 마켓캡에서 거래소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익스체인지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 교환 점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코인 마켓캡은 다음을 기준으로 거래소의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매깁니다 해서 평균 유동성 거래량 및 거래소에서 보고한 거래량이 적법하다는 확신, 가중치에 위해서 언급한 요소에 할당되고 0에서 10까지 점수가 현물 거래소에 부여가 된다라고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봤을 때 순위 일단 요거를 이따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일단 빗썸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는 가장 상위권에 있는 거래소로 보여지네요. 평점 6.1점으로 그 다음에 이루는 게 코빗이고요. 그쵸? 코빗 그리고 코빗보다 위에 있는 게 코인원이네요. 자, 그럼 뭐 업비트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자, 업비트는 좀 더 아래에 있나요? 자, 업비트 잠깐만요.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업비트. 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이렇게 순위에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볼 수 있는데 뭐 일일 거래량, 24시간 거래량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봐야 될 건 바로 뭐다?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거래소의 은행인데요. 4대 거래소의 분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이 4대 거래소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맞는 거래소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용 계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이 거래소가 좋다, 이 거래소가 좋다, 이 거래소가 좋다, 이 거래소가 좋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에 있는 거를 쓰는 게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만들기 간편하지 않겠습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K뱅크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IBK 기업은행을 쓰다가 여기서 K뱅크로 넘어가면서 좀 변경이 되고 IBK에서는 유저수가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왔던 것들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농협, 코인원도 농협을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빗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을 채택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한은행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코빗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자,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은, 여기에는 지금 3개의 거래소만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왜 3개를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이 9월 1일에 되어 있고, 자, 자료는 이렇게 TDI 데이터 드래곤이라는 곳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볼 때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가장 그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분석이 되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빗썸에는 어떻게 된 건지 일단 10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생각에 10대라는 경우에는 최초에 우리가 빗썸 막 나왔을 때 그때는 그냥 거래소가 막 이렇게 나이 제한에 대한 거래, 그 가입 이런 것들 때문에 빗썸이 1%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요게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 분석이 조금 결과치가 약간 상이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지금 코인을 하는 대부분의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한 70대 25, 75대 한 25 정도가 좀 평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3명, 여자 1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4명으로 따지면 10명으로 따지면은 뭐 남자가 7.5명, 여자가 한 2.5명 정도가 이렇게 코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는 주로 하고 있는 분들이 20대, 30대가 많고 그 다음에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대, 40대, 50대가 좀 두드러지게 많은 현상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30대 여기가 좀 많은 편인데 여기 34%, 30대가 특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뭐 40대, 50대도 꽤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두드러지게 좀 많은 거라고 봤을 때는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코인원에 비해서 업비트 빗썸은 이렇게 20대, 30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빗썸은 결국에 종합적으로 더해보면 50%가 20, 30대고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20, 30대가 66%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한 42% 정도 약간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20, 30대도 코인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40, 50대랑 비교를 해보면 40, 50대가 좀 더 훨씬 많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저 수로 봤을 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이 중에서는 업비트가 가장 높은 순위 그리고 코빗이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거래 점수 순위로 봤을 때는 빗썸이 가장 높은 순위, 업비트가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4시간 거래량 순위로 봤을 때는 업비트가 월등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빗이 가장 낮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주별 방문해가지고 이것은 뭐 일주일별로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이 순위를 차지했고, 빗썸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업비트하고 빗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에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낮은 편이에요. 카톡 연동이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업비트하고 빗썸을 굳이 또 나눈다면은 빗썸은 농협이고 그 다음에 업비트는 K뱅크예요. 아무래도 인터넷 뱅킹이다 보니까 K뱅크를 쓰시는 분들이 많고 유저 수도 많고 인기도 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농협보다 K뱅크가 인기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농협 계좌를 틀려면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존재해요. 요즘에는 코인 시장, 코인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하는데 암묵적으로 뭔가 이 계좌를 만들기가 조금은 쉬워졌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에 코인이 정말 규제가 엄청나게 되고 할 때는 굉장히 타이트했다는 거.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완화된 이런 수준인데요. 일단 다만 최근에 터진 우리 카톡 이슈 있죠. 카톡 로그인 이슈로 인해서 향후의 상황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둘 다 이제 카톡 로그인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10월 말부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슈, 카카오에 대한 이슈나 큰 걱정거리가 소멸이 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업비트가 좀 더 많은 인원이 유입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네이버까지 추가를 하는 이런 센스를 좀 발휘했는데요. 주요 연령층은 20대에서 30대 유저가 업비트하고 빗썸 전체적으로 많은 편이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가 많아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코인원에다가 좀 돈을 박아놔봐. 야, 그러면은 이 이자를 좀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스테이킹 서비스가 아마 그냥 냅둬도 이자가 들어오는 이런 방식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코인을 놔뒀는데 그냥 여기에 이자가 조금씩 들어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코인원은 이런 좀 장점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30대에서 50대 분들이 장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다라는 거를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코빗 같은 경우는 마동석 파워로 최근에 유명한 코빗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저수를 좀 더 확보하는데 이 마동석 파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신한은행을 쓰는 유저라면은 정말 코빗을 많이 이용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한은행이 아니었다면 코빗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신한은행이 정말 좋았다라는 거. 저는 솔직히 마동석도 좋아하긴 하지만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은행 파워로 인한 팬층 확보가 상당한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유저수가 좀 늘어난 편이긴 한데, 연령층은 다양하나 위 세 개의 거래소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거래량이나 유저수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편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래소를 쓰냐, 이것들은 여러분들 개별이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의 사용 계좌에 맞게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어차피 거래소 안에서 쓰는 방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들어가셔가지고 UI도 한번 보시고 나한테 맞는 UI를 설정해서 나한테 맞는 UI에 이런 해당하는 거래소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한은행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것도 많이 쓰지만 업비트를 정말 많이 쓰고, 그다음에 업비트가 사용하기가 편하게 돼 있다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어느 분들은 코인원만 쓰시던 분들이 업비트 쓰면 좀 불편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저는 업비트만 쓰다 보니까 코인원에 가끔 들어가면 좀 적응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요새는 4가지 거래소를 모두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밸런스가 있긴 해요. 조금씩은 밸런스가 좀 맞춰졌는데, 여전히 업비트가 사용하기에는 가장 편리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업비트가 무조건 좋으니 업비트 해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부디 여러분들한테 맞는 각자의 거래소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 권장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4개 거래소 다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긴 해요. 왜냐? 거래소 각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래소 부디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